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도 현대자동차 나노테크데이 탐방기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직전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것과 같이 오늘은 전기자동차에 관련한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미래 기술 중에서 이 태양 지별판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 차량의 충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는 이 태양 지별판을 차량의 이 천정 부분, 루프 부분에 장착을 해서 배터리의 충전을 돕는 솔라루프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솔라루프 옵션은 차량 천장에 솔라 패널을 장착함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한 다음에 이를 DC-DC 컨버터를 거쳐서 차량의 12V 배터리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에 나누어서 저장을 하게 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말이죠. 이 솔라루프에 적용되고 있는 태양열 패널이 단결정 실리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이 한 22%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게다가 소비자들이 차량을 살 때 옵션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고효율의 솔라 패널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효율의 솔라 패널을 활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단결정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이 솔라 패널은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27에서 28%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한 5, 6% 정도 효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효율이 올라가는 고효율의 솔라 패널을 달기 위해서는 가격이 배 이상으로 치고가 올라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 수준의 범용 패널을 사용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도 22%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량에 제약이 생기게 되죠. 솔라루프가 적용되는 이유는 충전 보조 수단으로 태양열을 활용한 충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개발이 된 기술이 바로 솔라루프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솔라루프를 통해서 충전되는 그 배터리의 양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언뜻 보면 이 태양열을 활용해서 주행 중에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옵션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솔라루프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중에 해가 떠 있는 시간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밤에는 무용지물이 되죠. 또한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쥐약입니다. 충전 효율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한 날씨가 맑아서 일조량이 풍부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솔라루프 패널 자체의 효율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이 위가 지저분해지면 추가적으로 효율이 더 떨어집니다. 이 솔라루프 패널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보조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주된 충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솔라루프로 충전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그냥 옵션을 달았다 정도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해도 될 만큼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유의미한 주행거리의 증가를 담보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의 일평균 일조시간의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일평균 일조시간을 비교해 놓은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 일평균 일조시간은 대략 6.5에서 7시간 사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략으로 잡아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제한된 시간 안에 솔라루프가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마저도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 등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날에는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솔라루프라고 하는 좋은 옵션이 있긴 하지만 항상 무용지물 옵션이나 아니면 그냥 폼으로 달아놓는 옵션 중에 하나로 치부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나노테크데이에서 발표한 텐덤 태양 지별판과 투명 태양 지별판 등의 최신 태양 지별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솔라루프의 효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연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태양 지별판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이날 내놓은 미래기술 솔루션은 총 2건이었는데요. 하나는 투명 태양 지별판이었고, 두 번째는 투명 태양 지별판과 기존의 실리콘 단결정 지별판을 혼합한 형태의 텐덤 태양 지별판 기술이었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현대자동차의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는 솔라루프 옵션은 불투명의 실리콘 단결정으로 이루어진 패널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자동차의 개념이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점차적으로 바뀔 거예요. 주행의 개념보다는 엔터테인먼트적인 개념이 좀 더 폭넓게 개념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자율주행이 아직까지는 구현되지 않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탈 것에 올라타서 차량 바깥의 풍경을 전방주시할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둘러볼 수도 있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로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야를 확보해야 되니까 차량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투명해지겠죠. 투명한 면이 최대한 늘어나게 될 겁니다. 프레임의 간격도 넓어질 거고요. 그리고 프레임의 이 두께도 굉장히 얇아질 겁니다. 최대한 시야를 탁 트이게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빌리티의 기술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중요해질까요? 미래 동력은 이제 다 전기자동차로 바뀌게 될 텐데, 그러면은 태양열 패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투명하게 만들어야겠죠. 사방, 심지어는 천장까지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태양열 패널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고의 위험 없이 사방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더더욱더 이러한 투명 태양전지 패널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게다가 일반 충전에 비해서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태양 지별판의 경우에는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선 반드시 태양열을 받는 면적의 확보가 필수적이에요. 효율이 떨어지니까 면적이라도 넓어야 되잖아요. 현재의 솔라루프는 차량의 천장 부위에만 적용이 되고 있지만 태양 지별판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면 외부 시야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태양열 발전까지도 가능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겠죠. 게다가 투명 태양 지별판은 단순히 차량의 천장부뿐만 아니라 창문에도 적용이 가능해지겠죠. 투명 필름으로 제작을 한다면 현재 차량의 본네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A필러, B필러, C필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트렁크 부분에도 태양 지별 필름을 붙여버려서 차량의 전 면적으로 태양열 발전을 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차량 전체가 하나의 작은 태양열 발전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겠죠.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투명한 물질적인 특성을 보이면서도 태양열 발전 효율이 높은 소재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노테크데이에서 발표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물질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실리콘 단결정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광력도 실리콘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태양 지별판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소재가 바로 이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입니다. 게다가 페로브스카이트는 비교적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광물 구조이기도 해요. 바닷물 등에서도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금속 광물의 구조이긴 하지만 특이하게도 액체적인 특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용액 상태에서 보관을 하다가 필요한 곳에 바르기만 하더라도 그 특성이 발현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겁니다. 현실에서는 다르게 발현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아직 이 페로브스카이트 투명 태양전지는 시험 패널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니에요. 상용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페로브스카이트 투명 태양 지별판이
완성이 된다면, 그리고 대면적으로 구현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차량 전체가 태양 지별판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실리콘 패널에 비해서 그 제조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도 월등하게 유리하고요. 효율도 3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패널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투명 패널이 상용화만 된다고 한다면 단순히 차량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태양열 발전소, 더 나아가서는 우주 산업에 이르기까지 그 사용처가 굉장히 폭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날 발표에서 현대건설과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페로브스카이트 패널을 아파트의 테라스 창문에다가 바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태양열 발전으로 자가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좀 먼 미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의 표준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버린다면 어떨까요? 건설에도 사용되고 우주 산업에도 사용되고 자동차 산업에는 분명히 사용될 수 있고 태양열 발전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페로브스카이트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장사도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회로를 돌리기에 충분한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대한 이득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